안녕하십니까. 사기간암을 뉴스타트 생활로 극복하면서 9년째 살고 있는 박학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암요양 전문 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방송에 앞서 뉴스타트 박학근 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그 빨간색 구독 버튼,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암 전문 요양병원을 2년간을 이용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깨달았던 것, 알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발병하고 나서 2년 가까이 암 전문 요양병원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때는 뭐 이 요양병원 그러면은 그 노인분들만 가시는 분들인 줄 내만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서 그래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물론 이제 가장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집에서 자가 치유를 하면서 할 수 있으면은 그게 더욱 좋겠죠. 근데 그게 실상은 뭐 집에서 식단 관리라든지 뭐 운동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사실 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니던 직장도 휴직을 내고 우선에 급한 것이 이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집사람이 제 혼자만을 위한 식단을 준비를 하고 또 가족과 다르게 이제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미안한 감도 들고, 이래서 이제 저 암 전문 요양병원으로 들어가기로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들어가서 한 2년 정도를 생활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제 모든 것을 직장도 사실은 그 이후에도 바로 그만뒀지만은 우선에 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살아 있어야지 의미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사실 어,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암 치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이제 느꼈던 건데요. 첫 번째로 암요양병원을 선정을 할 때 가장 우선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일단은 자연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자연환경이 좋고 본병원하고의 거리가 1시간 전후로 뭐 길어야 2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도해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자연환경에 나가면 좋은 공기도 마실 수 있고, 또 세상과 좀 멀어짐으로써 그 스트레스 받던 것들을 받지 않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 거리가 너무 멀게 되면은 암 환자들이 또 응급상을 발생할 때는 이 암요양병원에서는 응급상 거의 처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거기에 본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좀 가까워야 되고, 또 그리고 이제 뭐 만약의 경우에 서울이 집이라 그러면은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그 중간중간에 외출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또 뭐 보호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간들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뭐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거리상의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주변 환경들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굳이 뭐 들어갔을 때 막 이것을 여기 한 군데서 다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 한번 들어가서 한 일주일 정도 해보면은 거기에 분위기라든지 주변 환경이 금방 파악이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맞던 뭐 생각했던 음식이라든지 뭐 아니면 주변 환경이, 또 아니면 그 병원 풍이 맞지 않으면은 바로 나오셔가지고 다른데 또 알아보셔가지고 가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막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선택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인이 하는 이런 암요양병원, 개인 의사가 이제 하는 이런 요양병원보다는 어떤 단체,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에 가시면 더욱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이 하는 데는 아무래도 가다 보면은 그 가격도 비쌀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치료를
불필요한 치료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종교단체나 뭐 어떤 단체에서 하는 데를 가면은 아무래도 거기보다는 좀 느슨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부드러운 면들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입원하기 전에 면담 과정을 거치는데 실손보험이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실손보험이 있으면은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개인 병원 같은 경우에 실손보험이 없고 뭐 현금으로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 입원하는 것 자체부터도 사실은 이제 거부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실손보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일단은 입원을 하시고 나서 불필요한 치료들을 받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 본병원에 들어가면 응급실로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원실이 없다 그러고 1인실을 사용한다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도 이제 또 수입이 남아야 그 병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한번 하셔가지고 일단 들어가시고 난 뒤에 불필요한 치료를 거부를 하시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이거 안 하면은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거절하면은 뭐 나가라 그럴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한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어떤 치료를 하나를 딱 받았는데 일단은 받고 나서 나는 이게 내 몸에 안 맞고 막 간지럽고 막 잠도 안 오고 아니면 아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은 더 이상 그 치료를 받게 하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혹시 그런 부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은 그분들 책임가기가 남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손보험이 있는 분들 얘기인데요. 뭐 처음에 들어가시면은 막 500만 원 뭐 어떨 때는 뭐 금액상으로 치면 굉장히 많은 이 금액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한 달에 뭉쳐 가지고 이렇게 실손보험을 처리하면은 여러 가지 보험회사에서 꼬투리를 잡고 그것을 이제 그 지급 거절을 한다든지 또 늦춘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렇게 신청하지 마시고요. 일주일 단위로 한 100만 원 미만 정도 그런 작은 금액으로 해서 계속 조금은 귀찮지만은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시면은 별 무리가 없을 겁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일반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사실은 이제 오랜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이 병원에서 이런 요즘은 이제 그런 병원들이 많이 없었는데 이런 제안들이 들어옵니다. 병원에서 당신이 뭐 실손보험이 5천만 원 1억짜리가 있는데 자 당신이 한 달에 뭐 500, 800 이렇게 써주라. 그러면은 당신이 부담하는 10% 자기 부담금 그 80만 원 이 부분을 안 내도 되게끔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솔깃한 제안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일반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 뭐 내 돈 안 내고 이러니까 덜컥 그런 제안을 받아가지고 보험을 신청을 하게 되고 이제 뭐 그런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 두 번째 요양병원을 제가 2년 있으면서 두 번째 갔던 병원이 그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병원들을 우연찮게 가게 돼 가지고 제가 그런 현장을 보게 됐는데요. 많은 한우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어떤 경우냐? 일단은 이제 치료를 하고 나면은 병원에서는 내가 병원에다가 일단 치료비를 지불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영수증을 가지고 저는 보험회사에다가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보험회사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이제 저는 그 비용을 이제 상세를 하는 건데요.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금액들이 많아지고 이러면은 이 사람들이 보험금을 적게 주려고 그런 거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게 보험 사기로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그동안에 돈 지불했던 거에 대한 전체적인 그 부분을
제 개인한테, 암 환자 개인한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암 환자는 그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돈을 다 보험 사기로 해서 토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그 요양병원에서는 한 몇십 명이 막 경찰 조사도 받고, 그래서 막 안 그래도 병 치유하는데도 신경 쓰이는데, 그래서 많은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로 1인실이나 이런 것에 들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달 정도, 뭐 한두 달 정도는 그 1인실이나 2인실 뭐 이런 것을 이용을 하시고, 석 달 정도 지나면은 특별한 뭐 신체적 이상이 없을 때는 6인실 뭐 이런 다인실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암 환자는 1인실이나 이런 데 혼자 있을 때 응급 사태가 발생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혼자 있게 되면은 오직 그 암만 생각하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인실에 가면은 대화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도 접할 수 있고, 다인실에 있는 경우에 사람들은 또 그렇게 중환자들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인실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비용면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정보도 얻고 또 친구들도 사귈 수 있었고, 그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암요양병원에 들어가면은 막 사람들이 몇 년씩 있고 막 5년씩 10년씩 거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거기를 떠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년 정도가 딱 적당하지 않느냐. 1년 미만이라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다. 나머지는 이제 집에서 치료를 하시거나 어떤 요양시설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개념으로 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1년 정도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외출하는 이런 구조로 있었고요. 그 이후에 1년들은 3, 4일 정도는 이제 집에서 있다가 3, 4일 정도는 거기 가서 시설을 이용하는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의무부 기록들을 다 띄어가지고 이런 몸이 언제 좋아졌느냐 이렇게 해보니까 3일, 4일 있을 때 후반에 1년 정도에 그때 몸이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그게 원인이 뭔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그 산속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매 보는 게 암 환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계속 암만 생각하는 거죠. 그게 그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생활을 바꿔보니까 3, 4일은 거기 있다가 3, 4일은 바깥에 나와서 내가 살아있음에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여기 나왔을 때만큼은 또 암에 대해서 잊게 되고, 그리고 또 이게 좀 필요해진다 그러면은 또 들어가 가지고 3, 4일 정도 쉬고 이러면은 또 거기는 거기 가는 데에 설레임이 있고 또 여기 오면은 여기 오는 데에 설렘이 있고 이런 것들이 삶의 큰 활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만 기초 생활을 하는 것을 닦고 나면은 그 이후의 생활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에 몸을 관리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원에 가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친구들이나 이제 그 동료들을 사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암이 걸리게 된 이런 것들은 인간관계를 많이 맺거나 뭐 이렇게 스트레스, 사람 관계 때문에 많이 그렇게 됐는데, 들어가시면은 여러 사람들하고 다 친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수의 인원들 한 두세 명, 서너 명 정도 요렇게 친구들을 사귀고 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친한 분들만 몇 분만 이렇게 만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암 치유에 또 제가 좀 배울 점이 있는 분들, 그리고 부정적이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저는 이제 사람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했냐면은, 당신은 어려운 사람들을 왜 도와주지 않느냐. 지금 당장 어려운 것은 저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제가 몸이 낫게 되었든지, 그렇게 됐을 때에, 다른 분들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자. 일단 내가 먼저, 살아남아야지 다른 분들을 할 수 있는 게, 내가
그거 하지 않으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암 환자분들은 조금은 이기주의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나중에 그런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점 좀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우들과 정이 들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한우들이 잘못되는 소식들이 들려오면은 너무 우울해지고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인연을 갖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홉 번째는 이게 좀 극히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이제 처음에 들어가고 나면은 암환우들이 와서 여러 가지 뭐 녹적기라든지 뭐 어떤 식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옆에서 막 먹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팔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진짜 내가 그것들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그냥 단지 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이거 좋더라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 단순히 진짜 이거 좋더라 하면은 그냥 믿지 마시고, 거기에서 내가 꼭 필요한 것이 꼭 검증을 하시고 난 뒤에 꼭 필요한 것들만 구입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해놓고 나서 또 돈만 낭비를 하고, 또 아니면 잘못된 거 먹어가지고 또 몸이 망가지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 점 신경 쓰셔가지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꼭 돈이 있어야지만이 그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제 뭐 거기 가면은 나는 돈 없으니까 무조건 이제 그거 못 들어간다 이렇게 실망하시고 아예 그냥 알아보려고 또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한 달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2, 300 정도로만 쓸 수 있는 여유는 웬만한 분들은 다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일단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가지고 일단은 보면은 기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허드렛 일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자기 몸을 요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 거니까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가지고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또 주변의 한우들이 또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리 이걸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기도 다 사람 사는 세상이고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걸 또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면 지겨울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개인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 있으면은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거기에서 상세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